더불어민주당이 남갑 보궐선거 출마 후보로 울산 출신 전태진 변호사를 발탁한 가운데 보수 강세 지역에서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됩니다. 보건소 구인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자리조차 적임자를 찾기가 쉽지 않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울산 조류 사파리의 홍보 영상이 야생 조류를 관찰해 보존의 중요성을 체험하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라며 철새보호 국제기구에 소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울산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호 영입 인재로 울산 출신 전태진 변호사를 발탁했습니다. 김상욱 의원의 울산시장 선거 출마로 공석이 되는 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를 확정한 건데 민주당이 이렇게 빠른 행보를 보이는 반면 다른 정당들은 아직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회에서 인재 영입식을 갖고 울산 출신 전태진 변호사를 1호 인재로 영입했습니다. 전 변호사는 민주당 울산시장 선거 후보로 선출된 김상욱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치러질 울산 남갑 보궐선거에 출마할 예정입니다. 학성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전 변호사는 중앙정부와 갈등하는 싸움꾼이 아닌 참된 일꾼이 되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울산의 아들인 저부터 앞장서서 낡은 지역주의의 틀을 깨고 울산의 정치를 바꾸는 노력을 시작하겠습니다. 남구갑은 지난 2004년 선거구가 생긴 이래 줄곧 보수 정당이 자리를 지켜온 이른바 보수 강세 지역입니다.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겼지만 김상욱 의원 역시 국민의힘 후보로 당선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먼저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를 확정했지만 국민의힘은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습니다. 김태규 남구갑 당협위원장이 공천에 가장 가까이 있다는 것이 정설이지만 후보를 결정할 국민의힘 중앙당이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또 진보당과 새미래민주당 등 다른 정당들도 후보 공천 여부를 두고 치열한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만 김동칠 전 울산시의원을 중심으로 창당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개혁신당은 조만간 후보를 내고 선거 전에 뛰어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남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역시 다자구도가 점쳐지는 가운데 6.3 지방선거와 맞물려 치열한 각축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진료를 볼 의사가 없어 한 보건소가 축소 운영되고 있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보건행정을 총괄하는 보건소장 자리도 지원자가 없어 채우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임금 체계 개선과 정년 연장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다은 기자입니다. 지난 10일부터 울산 남부보건소장 자리가 다시 공석이 됐습니다. 기존 보건소장이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현재는 보건소 내 과장이 직무 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남부보건소는 지난 2024년에도 보건소장을 구하지 못해 7개월 동안 공석이 이어졌는데 어렵게 임용한 지 1년여 만에 다시 공백이 생긴 겁니다. 중구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오는 6월 보건소장 퇴직을 앞두고 지난달 채용 공고를 냈지만 적격자가 없어 재공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없어 지난 2월부터 축소 운영에 들어간 동구보건소에 이어 지역 보건행정 전반을 책임지는 보건소장 자리조차 적임자를 찾기 쉽지 않은 겁니다. 이 같은 구인난은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선 병의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연봉이 가장 큰 문제이고 60세로 묶여있는 정년도 구인난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입니다.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일하던 의사들이 보건소장직에 관심을 갖는 시기는 대체로 50대 후반이기 때문입니다. 정년퇴직 65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65세 하시고 나와서도 다른 병원에서 충분히 일을 하시기 때문에 약간 연장이 되면 아무래도 구인난을 많이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울산시는 남구와 중구보건소에 배치할 의사 2명을 선발할 모집 공고를 낼 계획입니다. 공고를 다시 진행한 뒤에도 지원자가 없으면 한의사나 치과 의사 등으로 자격 범위를 넓혀 재공고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7대 도시인 울산에서조차 보건소 의사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실에 맞는 제도 보완이 없다면 보건소 구인난은 반복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다은입니다.
울산 조류 사파리 홍보 영상이 국제철새기구 EAAFP의 공식 관계망을 통해 전 세계에 소개됐습니다. EAAFP는 영상 소개를 통해 울산 조류 사파리가 야생 조류를 관찰하고 보존의 중요성을 체험하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AAFP는 러시아, 알래스카, 동아시아, 호주까지 22개국을 지나는 철새 이동 경로 연구와 서식지 보존을 위해 지난 2006년 출범한 기구입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이 중동 지역 선사와 초대형 가스 운반선 4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선박들의 수주 금액은 6,700여 원에 달하며 울산 조선소에서 건조해 2029년 하반기까지 인도될 예정입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지금까지 76척 82억 1천만 달러를 수주해 연간 수주 목표의 35.2%를 달성했습니다. 남구 장생포 고래바다 여행선이 수억 원대의 적자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고래바다 여행선은 수입 3억 5천만 원, 지출 8억 원으로 약 4억 4천만 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평균 이용객 수는 184명으로 승선 정원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정기 운항에 들어간 고래바다 여행선은 고유가 상황에도 고래 탐사 주 2회, 연안 투어 주 11회 등 모두 13회 운항을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에서 생산 유통된 돼지 막창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보존료 성분인 소부산이 검출돼 회수 조치됐습니다. 이 제품은 남구 신정동의 한 축산물 가공업체가 생산해 울산 지역 판매점으로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울산시는 소비기한이 2026년 3월 27일로 표시된 문제 제품에 대해 즉시 회수 폐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치솟는 연료비와 인건비 부담으로 울산 지역 목욕탕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보면 울산 지역 목욕탕은 지난 2000년 260곳에서 지난해 166곳으로 25년 사이 94곳이 줄었습니다. 목욕탕 업계에서는 유가와 인건비 상승분을 요금에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 경영이 어려워져 폐업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